네, 안녕하세요. 최원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실제 이제 감정가보다 한 1억 정도가 싼 농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예전에 절대농지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농지인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때는 그만큼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활용한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의 장점을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우선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농지는 담보가치를 산정을 할 때 감정가의 90%로 책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농지연금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와 같이 이렇게 토지 경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반값 이하로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의 90%로 담보가치를 인정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농업진흥구역은 감정가의 90%가 아니라 100%로 담보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 구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5세가 되시는 65세 이상인 분들, 그런데 용농 경력을 꾸준하게 10년 이상 빠지지 않고 쌓아 오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농지를 농어촌 공소에 이양을 하면서 나는 농업에서 은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나쁘지 않죠. 내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서 사가는 거고 추가로 직불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부터 시행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이 굉장히 좋은 제도일 텐데 그 제도의 대상 구역에 해당이 되는 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반듯반듯하게 생긴 그 절대 농지만을 농어촌공사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작 협의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100% 농사를 짓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쉽다는 거고요.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거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제1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흥구역에서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농사만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는데 농지 연금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농업진흥구역만큼 좋은 농지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거품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만큼 거기서 플러스 1, 2% 정도는 상승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택지 개발,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런 계획은 농업진흥구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의 어떤 정책들은 계획이나 이런 개발 계획은 사실은 어떤 이권이 많이 개입되거나 그러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은 사실은 그런 이권들이 별로 없죠. 그냥 농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업진흥구역의 가격 자체가 가장 싸기 때문에 토지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농지는 경남 함안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사실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의 거주지하고 너무 멀어서 시청하기 좀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을 텐데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는 1억 6천 정도가 되고요. 최저가는 33%까지 떨어진 5,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8,4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지가보다도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싼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지연금용 농지를 선택을 할 때 그 입찰가를 입찰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관점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공시지가 정도만 돼도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공시지가보다 지금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더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중심으로 매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감정가의 90%까지 책정이 되고 이런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까지 인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가졌을 때 분명히 적은 자본으로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 디스코를 가면은 바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보이죠. 전형적인 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고 이 지역의 특징은 굉장히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이 잘게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와는 별개로 사실은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런 국어나 이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을 대고 물을 빼는 그런 그 어떤 장치에 대한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부분에 토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면적이 이제 1317제곱미터니까 농업인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답이고 그 다음에 소유 구분은 공유인수가 0명이니까 단독 소유의 땅이 되는 거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에서 보게 되면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25년도에 63,700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농지의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저점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63,700원인데 10년 전에 25년도에 48,400원이니까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는 제곱미터당 2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나 큰 액수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농지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농지연금으로 던졌을 때 적은 자본으로 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입찰을 해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농지들이 자기 시청하시는 분들의 거주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주변에 이런 농지들이 나오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